시간은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거랑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없고 공기 저항이 없으면 뭐가 없고 마찰도 없고 공기 저항도 없으면 우리가 뭐 할 것이다? 보존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단 중력은 제외라고 했어. 외력이 없어야 돼. 하지만 중력은 제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네가 마찰도 있고 공기 저항도 있으면 너는 보존된다? 아니, 너는 보존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그냥 마찰도 없고 공기 저항도 없는 거였으면 너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100줄의 운동 에너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얘가 마찰이 있었어. 이 지면에 마찰을 받았어 라고 한 다음에 네가 70줄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너는 손실된 에너지 얼마야? 손실된 에너지가 30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손실된 에너지 뭐로 방출될 거야? 열로 방출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열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열의 형태로 전달된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 뭔데? 라고 해서 열 전달 방식이 총 3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열 전달 방식에 뭐가 있다? 전도가 있다. 첫 번째 전도가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대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세 번째 뭐가 있다? 복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 전도는 뭔데요? 이웃한 입자한테 열을 전달해 주는 거. 자,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불을 지폈어 라고 했을 때 이 입자가 옆에 있는 입자, 이웃한 입자한테 열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 뭐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고기를 구울 때, 우리가 프라이팬에 고기 구울 때 고기를 딱 여기다가 가스불이 여기만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다만 고기 굽나? 아니지, 주변에도 고기를 굽는다 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쌤, 대류는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가열된 아래 입자가 있어. 우리가 라면 끓일 때 자, 물 끓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이 뜨거워지죠? 그럼 이 가열된 아래쪽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얘가 뭐 할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쌤, 복사는 뭔데요? 복사는 매질이 없습니다. 이제 열이 전자기파 형태로요, 물질에 도움 없이 그냥 직접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지? 전열기라고 하나? 난로 같은 거 있죠? 뜨거운 거, 열, 이런 게 이제 직접 해서 우리 몸이 따뜻한 거 또는 뭐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자,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이제 물질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 물질의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되는데, 고체가 이제 중학교 때도 얘기했죠. 고체가 뭐가 되고 액체가 되고, 액체가 뭐가 되고 기체가 될 것이다.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 될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고체가 액체 되는 거 우리 뭐라고 불렀어? 그지? 융해라고 부르시는 거고요. 액체가 기체 되는 거 기화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기체가 액체 되는 거 뭐라고 불렀어요? 그죠? 액화라고 불렀고요. 액체가 고체 되는 거 뭐라고 불러? 액체가 고체 되는 거, 그렇지, 응고라고 부르는 거야.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승화, 기체가 고체되는 것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승화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위액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할까 방출할까, 그러니까 흡열하는 걸까 발열하는 걸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자, 헷갈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얼음이 있어. 얼음이 물이 될 거야, 물이 수증기가 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점점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될 때 우리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라고 하니 너네를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야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 말하는 에너지는 열입니다. 우린 열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이 밑에 반응은 그러면 에너지를 뭐 하는 반응? 발열하는 반응이다 라고 하시면 돼. 에너지를 방출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제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이 흡열 반응을 얘기할 때 주변 온도 어떻게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 그래서 우리 주변 온도 어떻게 돼? 흡열했으니까 주변 온도는 열을 뺏어온 거죠. 주변 온도 내려갈게. 너는 주변 온도 어떻게 돼? 너의 주변 온도는 올라갈게 정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에너지 효율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사실
이게 조금 축소가 될지 안 될지 쌤도 참 가늠이 안 되는데 어쨌든 조금 지금 개정되면서 좀 축소가 된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연력학 1법칙과 연력학 2법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1법칙, 연력학 2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연력학 1법칙은 간단해. 그냥 에너지 보존이야. 에너지가 뭐 할게? 보존될게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뭐 했다? 보존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리는 연력학 몇 법칙이라고 한다? 1법칙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쌤, 이 연력학 1법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흡수한 일이 있어. 흡수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한 일도 있을 거고 너 뭐라고요? 한 일 그리고 방출한 일도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나한테 어떤 열기관이 있어요 라고 할 때 내가 흡수한 게 있으면 이 흡수한 거는 한 일과 방출된 열의 합과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 연력학 2법칙은 뭔데요?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 엔트로피 증가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무질서도 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해진다? 무질서도 해진다. 그냥 간단한 얘기야. 이렇게 쓱 여기에 기체 분자들이 엄청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여기는 기체 분자가 뭐 하나 있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가 막혀 있었던 거를 내가 다시 얘를 뚫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뚫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 기체 분자들은 A, B, A에서 B로 갈까? B에서 A로 갈까? 이건 당연스럽게 A에서 B로 가는 거고 이게 뭐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무질서도해졌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 이거를 우리가 또 뭐 이제 문제 풀 때 확률이 높은 곳으로 일어날 거예요 라는 거를 엔트로피 증가, 무질서도해졌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연력학 1법칙 때문에 나오는 게 제1종 연구기관이 있어. 뭐라고요? 제1종 연구기관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종 연구기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외부 에너지 없이 뭐 없이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도 받지 않고 작동하는 기간 어떤 에너지도 받지 않고 작동하는 기관을 우리는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능하니? 불가능합니다. 왜?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는데 에너지를 받지도 않고 작동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연력학 1법칙에 어긋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 이해됐어? 자, 연력학 2법칙 때문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제2종 연구기관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제2종 연구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쌤, 제2종 연구기관은 뭔데요? 쌤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배가 있어. 이 배가 움직일 거야. 이 배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자,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당연스럽게 흘러야 돼. 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까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까요? 열은 당연스럽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 모터를 돌릴 건데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있어. 이 바닷물은 찬물이 되겠지. 이 모터가 당연히 뜨겁겠지. 근데 이걸 뭘 만들고 싶었던 거냐면 사람들이 이 찬물을 끌어와. 이 찬물을 뭐 한다고? 배로 끌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찬물을 끌어온 걸로 에너지를 생성해서 이 배를 움직이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온도가 낮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끌고 와서 우리 뭐 했다? 이 모터 돌리고 다시 찬물 버리고 다시 온도가 낮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끌고 와서 다시 버리고 그래서 이래서 이제 배를 돌리겠다는 거거든. 이거 가능한 거야? 이거 저절로 이동 가능할까?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는 몇 법칙에 어긋난다? 이 법칙에 어긋나는 예시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다시 연력학 1법칙이 있다. 연력학 2법칙이 있다.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이다.
흡수한 열은 한일과 방출한 열로 나눠질 거다. 제1종 연구기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외부는 없이 작동하는 기관이었고 그거는 만들 수 있다? 없다. 그건 몇 법칙에 어긋난다? 연력학 1법칙에 어긋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연력학 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무질서도 한 것이다. 뭐 기체 분자가 이동을 하는 거, 확률이 높은 곳으로 일어나는 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거다. 열은 당연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해야 된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려면 외부 에너지가 어쨌든 작용을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가 없다. 저절로 이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2종 연구기관을 만들려고 했지만 너는 연력학 2법칙에 어긋났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이제 연력학 2법칙에 어긋난 제2종 연구기관을 할 때 이제 흡수, 방출, 열에너지 효율에서도 또 얘기를 해. 한번 들어봐. 자,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에너지 효율.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열기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운동에너지로 전환을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열기관이 이렇게 쓱쓱 심플하게 그리는 거야. 자, 내가 흡수한 열이 있어. 그리고 내가 방출한 열이 있어. 내가 누가 있냐? 한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흡수한 열을 100이라고 할게. 방출한 열을 70이라고 할게. 한일 얼마일까? 우리 에너지 보존돼야 된다며. 여기다가 40 이러시면은 이건 연력학 몇 법칙에 어긋난 거야? 1법칙에 어긋난 거지. 맞아. 왜? 흡수한 열은 한이라고 방출한 열의 합과 같아야 되는데 내가 100을 흡수했는데 방출한 게 70인데 40이 한일이다? 너네 얼마야? 110이야. 너네 얼마야? 100이야. 너네는 보존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너는 연력학 1법칙에 어긋났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너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난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너가 흡수한 열이 100이고 방출한 열이 70이면 너의 한일은 얼마야 돼? 그렇지, 3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쌤이 그냥 물어볼게. 너 에너지 효율 얼마야? 퍼센트로 얘기할까? 또는 뭐 1단위로도 얘기할 수 있어? 너를 혹시 퍼센트로 얘기하면 너 몇 프로라고 얘기할래? 흡수한 거 100인데 내가 효율적으로 한 일 얼마? 30. 너는 방출했으니 나는 30%구나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 30%는 100%에 관한 얘기야. 맞아? 이 30%를 다른 말로 우린 0.3으로 쓸 수 있어. 너는 1에 관한 얘기야 라고 해서 30%, 0.3 다 가능합니다. 알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방법이 뭔데? 라고 할 때 우린 이렇게 구한 거야. 흡수한 것 중에서 한 일, 그거 에너지 효율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해됐어요? 자, 한 일이 내가 30을 몰랐다면 이 30 어떻게 구했어? 100에서 70 흡수한 거에서 방출한 거 뺀 거죠. 아, 그래서 너는 흡수한 것분에 뭐라고? 흡수한 거에서 방출한 걸 빼도 되는구나 라고 얘기가 가능하고 너 하트 모양으로 쪼개요 라고 하시면 너는 1 흡수분의 방출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계산하시는 거 연습하시는 거야. 이해됐어? 자, 쌤이 마지막으로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어. 가역적 반응과 비가역적 반응이다 라고 해서 가역과 비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역은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우리는 가역적 반응이라고 하고 비가역적 반응은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 공기저항이 없는 진자운동이라는 거 들어봤어? 이 공기저항이 없는 진자운동이 운동을 할 때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너네가 왕복하며 반복한다. 이걸 우리가 무슨 현상? 가역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비가역은 뭔데? 만약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선 공기저항이 있으니 너는 원래 자리로 그대로 돌아와? 아니지. 너네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운동을 할 때 얘가 다시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갔다가 다시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갔다가 다시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갔다가 반복을 하면서 너네는 정지할 거야. 이걸 우리는 비가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비가역적 현상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자, 물이 있는데 이 물에다가 내가 잉크를 떨어뜨릴 거야. 자, 잉크 똥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잉크 떨어졌을 때 물속에서 뭐 할 거야? 당연히 퍼지게 되겠죠. 자, 잉크가 퍼져서 물의 색깔이 들겠죠. 그러면 이거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얘가 잉크가 뭉쳐서 다시 잉크가 한 점으로 보이니 안 되는 거야. 맞아?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비가역이라고 한다.
라고 비가역이라고 한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오늘 선생님은 이 정도 심플하게 할 건데 너네 내신 대비할 때 학교에서 등운, 단열, 등합, 등적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만약에 그거 얘기를 하셨으면 선생님이 시험 출제하겠다고 한 거니까 꼭 연습하시고 공부하고 가셔야 되는 거야.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